안녕. 오랜만에 나타난 나는 셰프리야.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 아니면 내가 만든 계획에 나 스스로 못 지켜가지고 혼자 자존감 무너지고 매일 멘탈 붕괴되었다가 다시 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어? 나는 내가 아들이 셋이라고 했었잖아. 조그만 애들이 유전성 질환이 있어서 올해 수술 일정을 잡았거든. 잠시 나 역시 멘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중이야.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잖아. 나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적어도 2주에 한 번쯤은 영상을 찍자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를 지키려고 다시 핸드폰을 켰어. 아하,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릴 때 합격을 했어. 그리고 이미 내 나이에 내 실력과 분에 넘치게, 그리고 운 좋게 승진도 빨리 했어. 어렵게 얻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도 많이 낳았어. 그리고 남편도 있어. 뭐 하나씩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처음에는 사실 찌질하기도 해야 했고, 구질구질한 내 모습을 내가 지켜보기도 해야 했고, 지쳐가는 주변 사람들도 의식해야만 했지. 딱히 내세울 거라고는 내 몸뚱이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흑수저 중에 흑수저 중에 흑수저. 영화 속 주인공의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지. 모르겠다.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네가, 아니면 다른 뭔가 합격을 준비하는 네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환경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나는 그때 조금 좀 많이 찌질했어. 같은 추리닝을 일주일 내내 입고 얼굴에는 여드름도 아닌 종기를 달고 살았지. 처음 시험 준비할 때는 운전면허증이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니까 알바도 계속 해야만 했고, 그런데 살면서 하나하나 쌓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쌓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미 나이가 37이나 먹었고, 그런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고 크게 내세울 것도 없이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합격을 해서 승진도 빨리 하고 그러면 확 행복해진다거나 확 내 삶이 변한다거나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은데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험한 것들도 많고 배우고 느끼고 도전하는 것들도 당연히 끊임없이 해왔지만, 지금도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무언가를 내가 확실히 잃었다, 내가 뭐 부를 확실히 잃었다, 이런 강한 느낌은 없어. 합격을 해서 부모님에게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싶고, 또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합격해드리고 싶고, 나를 못 믿는 누군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확인해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나의 지금의 꿈들은, 나의 바램들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제대로 해내고 싶은 게 본성 아닐까 싶어.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지금 이루고 싶은 그 합격이라는 거, 네가 꿈꿔왔던 일들 하나씩 이뤄가려면 네가 결정한 그 합격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말고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어. 요새 유튜브 보면 공무원이 월급도 쥐꼴인데 가면은 막 X 같은 선배들도 많고, 막 환경이 좋지도 않고, 공무원 그지 같아가지고 박차고 나와서 대리운전하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공부하는데도 그런 거 찾아보면서 내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네가 지금 결정한 거를 그냥 믿어봤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이 노래 알면 옛날 사람. 이게 최고의 방법일까? 더 좋은 직업은 없을까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 가지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중에 또 선택 장애가 오니까 시간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 그 제자리 걸음 알지? 제자리 걸음, 이 노래 아는 사람도 옛날 사람. 우리가 어떤 합격이라는 꿈만 가지고 쭉 가다 보면 그 공부법이 터무니없지만 않다면 단기, 최단기, 장기 이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최고의 공부법은 있어. 사법고시 단기가 합격한 사람들, 9급을 3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최고의 공부법으로 멘탈 관리 잘 해나가면서 최고로 빠르게 합격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데 최고가 되기보다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속독 너무 빨리 읽어, 책을, 회독을. 그래서 속독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니면 계획을 정말 탁탁탁탁 세워가지고 그 기억력 암기법 있잖아. 8일 전에 봤던 거 또 이때 보고 3일 뒤에 보고 이런 거 잊혀졌다가 다시 보고, 이런 최고의 공부법을 너가 지킬 수 있다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시에 나는, 그리고 지금 너무 해야 할 것들이 많은 나에게는
최고의 공부법이 나에게는 조금은 어려움이었고 중간에 왜 이 공부법을 나는 왜 이루지 못하나 이런 고민을 또 하다 보니 시간은 지나가고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이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그 누가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해도 나에게 맞게 조금은 느려도 그날 볼 내용은 내가 너무 슬프더라도 아프더라도 조금이라도 채우고 지나갔어. 아무것도 안 하지 말자. 내가 지금껏 흔들리고 멘탈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한 나의 과거가 후회되고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도 반드시 오늘을 채우고 가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왜 수첩 공부법을 이용해야 할까? 나는 수첩이 아니더라도 댓글에 남겨주신 그 포스트잇이나 자기가 공부한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정리만 잘 한다면 그건 수첩 공부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나는 잠자기 전 항상 30분 전에는 그냥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항상 수첩을 보면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수첩은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공부법이었어. 내가 누워가지고 잠을 잘 때 큰 기본서를 들고 공부를 한다거나 기출문제집, 이 두꺼운 기출문제집 이렇게 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난 간편하게 내가 들고 졸림을 탁 떨어뜨리고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고리수첩으로 된 거고, 내가 잠을 자다가 수첩이 얼굴에 툭 떨어지면 그냥 잠이 들었던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책을 보면 잠이 오잖아. 특히나 누워서 책을 보면 진짜 잠이 잘 와. 그러니까 내가 수첩에 적으라는 것은 무언가 막 이론을 막 적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정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수도 없이 보고 외웠는데 풀어봤는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서 틀리는 그런 지문들, 문제화된 지문들을 적으라는 거야. OX 퀴즈인 거지. 그래서 나는 아침에는 두 문자, 저녁에는 OX 지문 퀴즈 수첩을 봤는데 매번 100%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 아침에는 조금 뇌가 개운하잖아. 그러면 두 문자를 봐서 앞장에는 두 문자를 써갖고 그 뒷장에 이게 뭐였더라?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계속 막 외우는 작업이 아니고 아웃풋. 이게 뭐였더라? 풀어볼 수 있고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저녁에 거의 뇌가 썩어 문드러질 때 있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전 그 5분이 암기의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5분은 나에게는 수첩 몇 장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그래서 자기 전 한 30분 전에는 수첩을 보다가 30분이 뭐야. 난 한 15분, 20분 지나면 수첩이 탁 떨어지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론 하나하나, 인간 강사님들이 설명한 내용도 다 이쁘게 수첩에 적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있지. 근데 그거는 정말 정리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지 네 머리에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수첩에는 너가 반복을 정말 했는데도 자꾸 틀리는 문제화된 지문만 적는 것이 좋아. 자, 학원 강의에 맞춰서 기본 강의를 듣고 그날 복습하고 이러다 보면 실상 우리는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강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판례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막 외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강의 자체의 흐름을 다 파악해버리는 거지. 그건 진짜 한두 번 정도 기억에 남게 하는 거에는 도움이 돼. 강사분들이 막 농담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지문을 보고 이게 O냐 X냐를 맞춰야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거에 훈련이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면서 이론에 대해 고민하고 이게 왜 이럴까? 막 그 박사님 같이 공부하는 거, 막 논문 쓸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안 되는 이론 잡고 있고 이런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내가 채용시험 공부할 때는 기본 강의, 고급 강의, 심화 강의, 문풀, 동영 이런 거 차곡차곡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내가 아주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나 진짜 이렇게 공부 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후회가 되긴 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시간 돌릴 수 없고 지금 그것들을 겪어야 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걸로 만족하려고 해. 기본 강의는 어떤 이들은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한국어인데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것들, 법률 용어들 이런 것들의 이해를 잡기 위해서는 한두 번 정도 강의를 빠르게 듣는 거는 나에겐 도움이 됐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막 똥멍청인데 그냥 문제를 푸는 거는 나에게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승진 공부할 때 다들 느끼겠지만 우리의 뇌가 그리 명석하지 않다? 1, 2년 지나가면 그거 본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확실히 잘 모르겠어.
이 정도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 이런 지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또 다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내가 임용 때 얘기했었잖아. 진짜 궁뎅이 붙이고 막 대중 없어. 막 계속 그 기출문제도 보지만 기본서 계속 그 진도별로 계속 공부하고 학원 진도 따라가면서 아, 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부하면 난 무조건 합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기본서 보고 복습하고 기본서 보고 복습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또 못하면 그냥 그 다음날 계속 진도 나가고. 그래서 이해도 볼 때 다시 보면 아, 분명히 한 번은 한 건데 기억이 전혀 안 나. 막 새로운 거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1년 3개월 만에 합격했던 거 보면 그것도 사실 운이다 싶어. 그런데 내가 승진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나의 남편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는 그때도 물론 사람이라 불안한 거는 있어. 그런데 떨리고 이런 거 제외하고 연달아 고득점으로 계속 합격했던 걸 보면 이 방법이 객관식 시험에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수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기본서 한번 강의를 듣고 나는 바로 기출문제만 다 팠어. 기출문제 3회 독을 먼저 풀어서 전체 지문 하나하나를 OX라고 보고 계속 옆에 A4를 놓고 OX, OX 이걸 계속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틀린 거 옆에는 별표를 쳤지. 그래서 그 별표가 3개가 되는 문제는 지문은 무조건 수첩에 적었는데 사실 기출문제집을 풀 때는 기본서 회독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진도가 나가더라고. 그리고 속도를 조금 내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만족감이 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뭐 짝수 먼저 쫙 풀고 그 다음에 홀수번 쫙 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속도가 나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자기만족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3회독을 했다면 나는 고리수첩에는 보통 영어 단어나 뭐 문법 아니면 두문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 처음에 기출문제에 별표가 3개 쳐진 거를 다 적다 보면 진짜 수첩이 몇십 개가 돼야 돼. 너무 많거든. 아무리 3번을 봐도 3번 계속 틀리는 지문은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조금 요만한 수첩보다는 요 정도 되는 수첩에다가 썼어. 여기 샬라샬라 썼잖아. 여기 샬라샬라 이렇게 문제를 쓰고 여기 X, O, X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나는 그냥 손으로 가렸어. 그래서 이거 읽고 짝! X네? 여기 읽고 O네?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갔었지. 그래서 처음엔 얇고 조금 작은 노트에 그냥 쭉 지문 쓰고 O, 지문 쓰고 X 이런 것들을 쫙 썼어. 그리고 그걸 자기 직전 30분 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읽고 체크하고 하는데 그 수첩들에도 역시 3스타를 적용했었어. 근데 자기 직전이니까 누워서 별표 치는 게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짝대기 쓰고 사선 표시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건 취사 문제야. 뭐 유별나게 사랑 넘치는 친구들 하트로 해도 돼. 거기서도 3스타로 틀리는 것들로만 또 그때 이제 또 작은 고리수첩에다가 적기를 하면서 하나씩 좁혀 나갔던 거지. 그랬더니 일단은 내가 자꾸 틀리고 헷갈렸던 지문들은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화된 지문,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기 위해서 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한두 글자 바꿔서 이거 엿먹어라. 이건 그냥 국어 문제야. 해석을 잘했냐 안 했느냐. 뭐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문제, 요딴 문제거나 뭐 이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한번 나열해봐라 등등 이런 기출, 뭐 열받게 하는 그런 더러운 문제들까지도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O, 이거 X, OX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일단은 우리가 합격을 좌우하는 이미 기출되었던 지문 중에 쉽고 어려운 문제들은 최대한 팍팍팍 찍는 스킬들이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냥 기본서를 보고 이해한답시고 계속 보다 보면 그 스킬이 늘 턱이 없어. 선생님이 물어보고 누가 물어보면 아 급할래? 촤라라라 이렇게 나오고 강사님 막 질문해. 이거 아는 사람 하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설명까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 두 줄짜리 딱 보고 이거 오냐 X냐 물어보면 그게 이해도가 떨어진 다른 친구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팍팍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그거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생각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요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말장난을 친다. 여기 확인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꼬아내는 거다라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거야. 박사 될 거 아니잖아. 판례 논점 논 거 이런 중간 과정 등등 설명할 강사 될 거 아니잖아. 막 1타 강사 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풀어서 맞힐 확률이 0.5%인데 찍어서 맞힐 확률 30%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연습들을 하자 이거야. 그리고 번외로 누가 시험 공부할 때 스킬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 난 항상 했던 게 있는데 난 일단 1번 문제는 안 봤어. 그때 당시 뭐 강사님들이 알려주시기도 했었고
나도 그렇게 해보니까 나에게 잘 맞게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1번 시험은 멘탈용 문제의 경우가 좀 있더라고. 뭐 심판례를 내던지 아주 미친 듯이 어렵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1번 딱 봤는데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일단 조금 쫄려. 그래서 2번부터 막 가슴이 콩닥거려가지고 멘탈이 흔들려. 멘탈 싸움이잖아. 그래서 나는 2번부터 봤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딱 시험지 오잖아. 1번 딱 접어걸 안 봐. 2번부터 봤어. 그래서 2번을 푸는데 2번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1번 엄청 쉬웠겠는데? 그냥 풀어. 그리고 마지막에 난 1번을 풀었어. 그리고 일단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크게 체크해놓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해놓고 그냥 난 넘어갔어. 확 넘어가 버려. 그리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다 한 다음에 검토하고 바로 마킹을 했어. 그리고 나서 시간을 딱 봤다? 그러면 시간 좀 꽤 한 5분, 10분 남았지?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야. 일단 내가 풀릴 수 있는, 이 나머지 중에 그래도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을 그때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푼다고 풀려? 안 풀려. 그래서 5개 정도면 한두 개 정도는 또 고민을 해서 뭐 좁힐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뭐 2개 중에 하나 헷갈린다.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고민을 하지. 그 운이야, 그게. 근데 나는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 있지? 그럼 난 대충 마킹 번호 쫙 한번 보고 가장 안 나온 번호를 그냥 한 번에 찍었어. 근데 어차피 풀어도 모르는 거 이렇게 찍는 게 괜찮더라고 나는. 근데 기본이 돼야 되는 것들은 내가 확실하게 풀었던 것들은 진짜 다 맞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물론 틀리라는 문제도 내가 나머지를 확실하게 풀이를 하고 마킹을 했을 때 잘 찍힌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다 틀리게 막 한두 개 막 실수하고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막 꼬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오늘 우리 공부할 거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여담으로 나는 항상 시험 공부 준비할 때 드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 좋게 떨어질 때 들었던 생각은 되게 공상 같은 그런 만화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혹시나 다 찍었는데 그거 다 맞아가지고 공부 얼마 안 했는데 친구들이 공부 안 했다고 했는데 1등 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요딴 생각들이 들더라고. 좀 미쳤지?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이게 공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꼭 그래. 그 망상 속에 사는 거지. 근데 내가 의외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 학창시절 때부터. 근데 공부가 이제 좀 되거나 진짜 이번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 시험을 보고 나오면 그거 틀렸네. 이거 찍은 거 하나 틀렸네. 막 이런 망했다 이런 생각이 의외로 또 들기도 하거든. 의외로 합격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날린 게 딱 기억에 딱 박히니까 망한 것 같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재수는 없지만 많이들 합격을 하더라. 근데 뭐 진짜로 진짜 많이 틀려가지고 많이 틀렸다고 한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나 너무 많이 틀렸어 이랬는데 꼭 합격한다라고 착각은 하지 말고 그만큼 우리가 공부 준비를 잘하자 이런 이야기야. 오늘 공부를 하는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들려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조금 힘들거나 그렇게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친구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오늘을 꼭 채우고 나가자. 다음에 만나.